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역 근무에 나선 천안시 공무원의 손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전면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네이버 쇼핑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남 서북부 4개 지자체가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첫 공동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미세먼지 영향권 내 기초자치단체 공동연구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현재 1단계인 세종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2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아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내년 여름 신정호 공원에서 개최하던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매서운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방역 근무에 나선 천안시 공무원의 손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훈훈한 소식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퉁퉁 부르튼 엄지손가락. 천안시청 소속 40대 간호직 공무원의 손입니다. 30도를 훌쩍 웃도는 더운 날씨에 온종일 방호복과 장갑을 끼고 일하는 이들에겐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7일 밤 최근 원정 유흥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두정동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지역구 시의원인 김선홍 천안시의원이 직접 찍어 자신의 SNS에 공개한 것입니다. 생수통 나무물로 이제 손을 제가 이렇게 씻겨줬으니까 손을 보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손을 보다 보니까 찍게 됐었어요. 네. 보고 어떤 아, 마음이 좀 드셨어요? 안쓰러웠죠. 너무 안쓰러웠죠. 김 의원이 올린 게시물에는 안쓰럽다, 가슴이 아프다, 고생하는 의료진 늘 응원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는 등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사진이 담긴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48명의 방역 인력으로 지금까지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마쳤습니다. 공무원과 의료진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과수와 시설 원예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시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자동 배수와 온도 저감 설비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억 원을 들여 비가림 시설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방역 소독시설 2곳을 설치했습니다. 아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매년 여름 신정호 공원에서 개최하던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로 지친 아산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정호 공원 내 LED 조명을 활용한 경관 조명과 포토존을 다음 달 15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구역별로 투입했던 자원봉사자 운영 배치를 종료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는 약 4개월간 27개 단체와 4개 대학에서 모두 569명이 투입돼 거동불편, 노인, 동행봉사 등을 펼쳤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버스 500세대를 투입해 모두 14,000여 명의 백신 접종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진세가 계속되면서 하반기 어르신 목욕 및 임의용권 배부를 연기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욕과 임의용권 배부는 다음 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배부가 연기된 만큼 올해 이용권은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세종시가 지역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면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네이버 쇼핑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는데요. 올해 온라인 축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지역의 대표 축제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프라인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현장 판매장과 수학 체험장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면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이마저도 취소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을 통한 판매와 이벤트에 집중합니다. 축제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주일. 이 기간 동안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하루 2차례씩 집중 판매가 이뤄지고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서도 상시 판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조치원의 이야기와 복숭아를 테마로 유튜브 속 춤을 따라 추고 로고송을 만드는 SNS 챌린지와 사전 신청을 통해 체험 키트를 집으로 배송받아 복숭아 타르트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복숭아 체험이나 먹방 등 복숭아와 관련된 컨텐츠 영상을 축제 게시판에 공유하면 심사를 통해 상품을 주는 일명 내만 내먹 챌린지도 진행됩니다. 한편 113년 전통을 자랑하는 조치원 복숭아는 세종시 출범 전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으뜸 Q마크를 획득한 바 있는 세종시의 대표 농특산물로 현재 500여 농가가 참여해 한 해 약 5,700톤의 복숭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현재 1단계인 세종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2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세종시는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으며 2단계 시행 시기는 22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현행대로 4명까지만 가능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6.1명으로 늘어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 신임 차장에 문성요 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임명됐습니다. 문 신임 차장은 지난 1994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토부에서 정책기획관을 비롯해 공공주택 추진단장과 주거복지기획과장 등을 두루 역임한 도시와 주택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차장은 그동안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모범도시로 건설되도록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세종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영화와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경험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하고 8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설되는 강좌는 360도 카메라로 만드는 나만의 VR과 영화 제작 중급과정, 유튜브 크리에이터 첫걸음 등 모두 3개 과정입니다. 수강 인원은 선착순 모집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강좌 내용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충남 서북부 4개 지자체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만들었는데요.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첫 공동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미세먼지 영향권 내 기초자치단체 공동연구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창립된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기초지방정부의 관리 권한이 없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구성됐습니다. 아산시와 천안, 당진, 그리고 서산시 등 4개 시가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협의회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의 미세먼지 배출원 규명은 걸음마 단계로 미세먼지 영향권 내 기초자치단체 공동연구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구원이 4개 시의 2,400여 개의 소규모 배출 시설을 방문하거나 관측 자료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별 배출량을 확보하게 되며 원인별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협의회는 이번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신규 사업 발굴과 정책 연대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협의회 회장 도시인 아산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충남 지역 처음으로 친환경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녹색 성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도가 제6회 인권작품 공모전을 열고 오는 9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받습니다. 공모전은 인권 가치의 도내 확산을 주제로 시와 에세이, UCC 카드뉴스 등 4개 분야에서 총 29점을 선정합니다. 상금은 총 1,000만 원 규모입니다.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수상작은 오는 10월 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천안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시민대학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시민대학은 코로나 시대의 가족 갈등과 소통,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건강, 문화 등을 주제로 8월부터 11월까지 10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인원은 대면과 비대면 각각 80명씩 모두 160명입니다. 대면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천안박물관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비대면 강의는 화요일 사이버 평생교육센터를 통해 수강하면 됩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셔클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올해 4월 13일부터 세종시가 운영 중인데요. 콜택스와 비슷한 개념의 새롭게 선보인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셔클버스는 어떤 것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세종시 시내를 돌아다니는 파란 버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도 내리고 타는 이 버스의 정체. 민원 톡톡톡이 알아봤습니다. 셔클버스란 셔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까운 위치로 호출에 탑승하는 콜택시와 비슷한 개념의 버스입니다. 승객들의 목적지를 종합, 인공지능을 통해 정해진 노선 없이 운행하는 도시형 수요 응답형 버스, 일명 DRT라고도 불리는 셔클버스. 세종시에서는 올해 4월 13일부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범 운행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세종시가 셔클버스와 같은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세종시는 이전 2019년 12월 21일부터 수요 응답형 버스 두루타를 운영했습니다. 그렇다면 두루타와 셔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두루타의 경우 이용 1시간 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해야 이용이 가능하고 정해진 노선과 정류장으로만 운행합니다. 반면 셔클의 경우 원할 때 즉시 호출이 가능하고 운행 구역 내에 300여 개의 승하차 포인트를 설정하여 정해진 노선 없이 AI를 통해 최적 경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행 시간 또한 두루타는 오전 6시 45분부터 20시까지, 셔클은 오전 6시부터 그날 자정까지로 셔클의 운행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셔클은 두루타와 비교해 편의성과 효율성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리한 셔클, 시민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셔클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 셔클버스는 처음 들어봤어요. 셔클이요? 네네 알아요. 네네.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저희는 이용 안 해도 저희는 버스 타고 그냥 이 주변에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듯 셔클을 모르는 시민들 또한 존재했고, 알고는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이 셔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세종시보다 먼저 셔클버스의 운행을 시작한 서울시 은평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올해 3월 9일부터 셔틀버스 정식 운행을 시작한 서울 은평구는 3개월간 4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실시하여 15,000건 이상의 호출, 일평균 755km를 운행했습니다. 은평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6대의 셔틀버스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휴일 없이 운영, 한 차량당 2교대로 기사를 배치하고 만일을 위한 예비기사 배치,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손소독제 비치와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은평구와 달리 아직 시범 운행 중인 세종시 셔틀버스,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세종시는 현재 1생활권 내에 총 12대의 셔틀을 운영 중이며 베이직 요금제 6만 7천 원, 플러스 요금제 11만 7천 원, 두 가지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이용료를 받으며 운행되는 만큼 기존 대중교통들과 차별화되는 뚜렷한 장점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셔틀의 장점과 개선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용객은 날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더불어 호출 후 7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했던 대기 시간도 대체로 지켜지는 편으로 우리 시 특성상 배차 간격이 길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셔틀을 통해 보완하고 1명에서 2명이 탑승하는 개인 차량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각 생활권 깊숙이에서 BIT 정류장까지 바로 갈 수 있기에 세종 시민의 BIT 접근성이 강화되고 셔틀과 BIT 간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단점은 역시 요금입니다. 하루에 많이 이용한다 해도 기본 67,000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금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체류 현재 운행 지역이 1생활권으로 제한돼 이동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따라서 요금을 1회권이나 1일권 등 당일 요금제를 만들거나 교통카드처럼 선불로 미리 금액을 결제하는 새로운 요금제가 있어야 요금의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오는 9월부터 2생활권을 시작으로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세종시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대 예정이라 운행지역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는 셔틀버스. 새롭게 선보이는 대중교통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3 수험생들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2학기 전면 등교 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올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 전 학생들의 건강 체크와 함께 주의점을 설명합니다. 요거 주사 맞으면 주사 맞고 나서 며칠 정도 두통 있거나 몸살 기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은 해열제 먹으면 괜찮아져야 돼요. 근데 먹고 나서도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뭐 가슴 통증이 있거나 다른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접종이 끝난 뒤에는 이상 반응이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걱정이 많았던 수험생들은 대체로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공부하면서도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백신을 맞으면서 그런 걱정을 한층 덜 수 있어가지고 마무리하고 합니다. 충남 지역 고3과 교직원 등 2만 8천여 명은 다음 달 2일까지 도내 17개 접종센터에서 1차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입니다. 2차 접종은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돼 2학기 전까지 모두 완료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오는 26일부터는 55세에서 59세에 대한 예방접종이, 다음 달 16일부터는 50세에서 54세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며 백신은 모두 모더나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던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올해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유일하게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전세 가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올해 1월과 2월 0.95% 올랐지만 이후 상승폭이 줄기 시작해 지난달엔 0.1%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건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합계 상승률은 3.07%, 전국 평균 상승률인 6.8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남과 전북 다음으로 낮은 상승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44% 넘게 올라 단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에 비춰보면 매우 저조한 수치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그동안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없는 한 이러한 소폭의 조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니까 좀 관망하고자 하는 그런 관망세가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지금 현재는 약간 소폭의 조정 정도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전세 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달 세종시의 전세 가격 지수는 0.28% 떨어져 역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나성동과 방곡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풀이됩니다.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올해 상반기.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이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임 부부에게 엽산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이달부터 아산시는 기존 난임 여성에게만 지원하던 엽산제를 난임 부부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난임 부부는 주민등록 초본과 난임 진단서를 지참해 아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엽산은 태아의 뇌 발달을 도와 신경관 결손을 막고 습관성 유산, 다운 증후군 등을 예방할 수 있어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12주까지의 엽산 섭취가 중요합니다. 아산시가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문대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디자인 3건을 공공저작물로 개방했습니다. 개방된 디자인은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입니다라는 버스 광고 디자인을 포함해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한 포스터, 멸종 위기에 있는 북극곰과 고래 이미지를 활용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 디자인입니다. 개방된 디자인은 모두 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것으로 출처 표시를 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개방된 아산시 공공저작물은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26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행정혁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천안시는 시민과 적극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협력하는 각종 시책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정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 도너리와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시장이 직접 청취,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 열린 시장실 등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오는 25일까지 문화예술 현장 소식을 전달할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문화예술 현장 곳곳을 취재하며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재단의 다양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